보관 방법을 구해달라고 나와있죠. 보관 방법. 관리번호 두 번째 값이 C이면 냉장, 그 외에는 실온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네요. if하고 mid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있죠. 여기 이제 관리번호 갖다가 하라는 얘기죠. 관리번호의 두 번째 값을 가지고 하는데 C면 냉장, 그 외엔 실온으로 구하라는 거니까 이제 mid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자, 여기 이제 는 찍어주고 mid 함수를 선언하시는 거죠. 여기다 mid 함수를 선언하고, mid 함수. 자, mid 함수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mid 함수 인수로서 요거 관리번호 B5셀이 되겠죠. B5셀을 참조하고, 얘가 어쨌다는 거냐면 콤마 두 번째 문자서부터 추출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값 한 글자를 말하는 거겠죠. C면 냉장,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자서부터 추출한다라는 의미로 1을 찍어주고, 한 글자를 추출한다 해가지고 1까지 찍어주면 되는 거죠. 2,1 해가지고, 그죠? 요게 이제 무엇인 거냐면 C인 거죠. 대문자 C인 거. 맞으면 true가 나올 거고, 그렇지만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C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냉장이 되는 거야. 냉장, 그죠? 그래서 mid 함수의 앞에다가 if 함수를 추가하고, if 함수를 추가한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만약에 요 관리번호의 두 번째 문자가 C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맞으면 뭐요? 맞으면 냉장, 그죠? 맞으면 이게 true면 냉장, 그리고 나머지는 뭐요? C가 아닌 경우에 모두 다, 여기가 mid 이하의 결과가 false인 경우엔 실온 0것이다 이거죠. 냉장이냐 실온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 풀어보시고요. 요거 욕절도 바꿔놓고 이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승리 구하는 내용이죠. 정월 판매량이 내림차 순서를 구해달라고 나와있죠. 여기다 그래서 승리 여기다가 여기다 는 찍어주고 R을 찍어볼게요. R을 찍어주니까 RA라고 입력해주니까 랭크점 밑에서 만날 수 있죠. 이거를 랭크점 밑에 더블 클릭해서 랭크점 밑에서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셔도 되고, 이 마법사를 띄우셔도 되고, 마법사를 띄워볼게요. 랭크점 밑을 선언하고 마법사에다가, 자, 그리고 랭크점 밑의 넘버에다가는 뭘 잡아주면 될까요? 지금 무엇의 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전월 판매량이 되겠죠? 전월 판매량. 지옥셀을 일단 잡아주는 거죠. 지옥셀에 있는 값 1020개가 몇 등일까 이걸 구하는 거죠. 어디 중에서? 전월 판매량 전체 중에서. 여기 IX, 레퍼런스에다가는 전월 판매량 전체를 잡아주는 거죠. G5부터 G11셀까지 잡아줘요. 용의는 또 뭐가 돼야 될까요? 리퍼런스로 잡힌 이 친구들은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랭크점 E2에 참조 범위 무조건 절대 참조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요거는 또 내림차선 순위 구하라는 거니까, 이제 내림차선은 뭐야? 내림차선은 0을 찍어주면 되겠죠. 내림차선 순위라는 거는 숫자가 가장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5던 0 찍어
주시거나 아니면 생략하시거나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수미가 계산되겠죠. 이렇게 하고 랭크점 EQ를 이용해서 수미를 계산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거 뭐 없죠. 뭐 이렇게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묻히라거나 그런 내용 없으니까 요대로 그냥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2번 문제. 자, 3번 문제. 케이크 납품 최저가 평균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반올림 해가지고 100원 단위까지 구해달라는 거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라운드하고 그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반올림 해가지고 예를 들면 4650이다 그러면 4700으로 반올림을 해달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여기 이제 이 13셀이죠. 여기다 먼저 D 에버리지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 볼게요. 는 찍어주고 D를 찍어주면은 D 에버리지 함수 세 번째 바로 보이죠. D 에버리지 함수를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선언해 주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에버리지니까 평균을 구한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요 D 에버리지 함수도 마법수다 들어가면 편하죠. 들어가셔서 일단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뭘 잡아주면 될까요? B4부터 J12까지 잡아주세요. 밑에 두 개 빼고 이 B4부터 J12까지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드는 무엇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보니까 납품 최저가의 평균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드는 그래서 납품 최저가 원을 갖다가 이사셀을 잡아줘요. 이렇게. 그럼 납품 최저가 원이 제목인 애들에 대한 평균이 계산된다는 얘기고, 그럼 조건은 뭐야? 그럼 조건은 케이크인 거죠. 뭐가? 종류가 케이크인 거. 즉 여기 크라이테리아에다가는 종류가 케이크란 조건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잡아줘요. 케이크만 딸랑 잡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종류가 케이크다 이렇게 두 개 다 C4부터 C5까지를 잡아주세요. 이런 종류가 케이크란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한 납품 최저가의 평균이 계산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확인 눌러주면은 9650이 나온다는 거죠. 이 9650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반올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걸 반올림 해주기 위해서 제 에버리지 함수 앞에다가 라운드를 추가시켜줘요. 라운드는 이제 반올림을 한다는 의미고, 그 에버리지 결과로 나온 애를 갖다가 반올림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콤마 찍고 요걸 갖다가 나온 내용을 100의 자리로 반올림한다 이거니까, 100의 자리는 뭐냐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그냥 2는 뭐야? 그냥 2. 마이너스 2 말고 그냥 2는 뭘까요? 그냥 2는 소수리와 둘째 자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2는 100의 자리. 자, 요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3은 뭐야?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1000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이 몇 개가 생기죠? 3개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100의 자리로 반올림하면 공이 몇 개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2개가 생기는 거죠. 970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0의 자리로 반올림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공의 개수 2개다. 그 2개에다가 백을 붙여줘요. 백을 안 붙이면 이거는 그냥 2는 뭐라고 그랬죠? 소수의 둘째 자리가 되는 거니까, 소수의 둘째 자리와 비교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백을 붙여준다. 이렇게 백이.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9700이 나오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요거 라운드하고 그 에버리지 함수 조합도 꽤 자주 나오는 조합이죠. 요거
라운드 대신에 이제 요 자리에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보기로 하고 지금 일단 라운드 함수 그 에버리지 결과로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반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문제 4번은 가장 많은 거래처 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정의된 이름, 아까 이제 정의를 해놨죠, 이름. 여기다 이제 그 거래처 수 개에 대해서 여기 이곳에 대해서 이름 정의를 해놨었어요, 그죠? 잡고 보면은 여기가 이름 정의가 되어 있죠. 거래처 수라고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것과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이 14셀에다가 늘을 찍어주고 맥스함수죠. 맥스함수를 사선에서 맥스함수 인수로서 요거는 굳이 마법사 안 들어가도 되겠죠. 거래처 수 걔를 일단 잡아볼게요. H5부터 H12까지 잡아보니까 거래처 수라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셀 주소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정의한 이름으로 들어가요. 인수에. 그러니까 이 말은 거래처 수로 정의된 범위에 대한 계산을 해달라 그 얘기죠. 이 맥스니까 뭐야? 거래처 수로 정의된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 즉 가장 많은 거래처 수를 구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정의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그 수식의 인수로도 사용이 되고, 어제 보셨죠? 또 어디서도 사용이 됐었죠? 시나리오 관리자 같은 분석 작업에서도 사용이 되고, 그죠? 20 나왔죠? 가장 많은 거래처 수는 20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름 정의만 되어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4번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디에버리지 함수라든가 뭐 이렇게 디에버리지 함수라든가 디썸 뭐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꼭 하나 꼭 나오죠. 디카운트 A가 나오든가 뭐 이렇게 하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한 개 정도는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라운드 함수랑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라운드 함수랑 조합해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라운드하고 에버리지 함수 조합은 아주 이제 흔히 나오는 조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5번은 마카롱 제품 개수,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라고 되어 있고, 카운트 if란 걸 이용하는 거죠. 카운트 if 함수하고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한 개 이렇게 나오게. 자, 카운트 if가 뭐야? 카운트 if는 카운트란 말은 개수를 산다는 의미고, if는 뭐야? 조건. 조건이 붙은 거죠. 어떤 조건일까요? 마카롱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그래서 마카롱이 몇 개일까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여기 J 13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카운트 if 함수를 선언해요. 그리고 이제 무엇 중에서 마카롱일까요? 마카롱이란 그 종류, 그러니까 마카롱이란 내용이 포함된 범위는 바로 종류 전체죠. 종류 전체. 이건 마법사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마법사 들어갈 경우에 이제 레인지에다가는 요 종류 전체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종류 중에서 무엇인 거냐면 마카롱인 거. 크라이테리아에다가는 마카롱이라고 찍어줘도 되고, 마카롱이 입력된 셀을 참조해도 돼요. C8셀. 이렇게 하면 이제 종류 중에서 마카롱은 몇 개일까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확인 눌러주면은 2개가 나왔죠. 여기다 뭘 해달라는 거죠? 2가 나왔고, 여기다가 개를 붙여달라는 거죠. 개, 그죠? 무엇을 이용해서?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죠? 여기다 그래서 카운트 if 함수의 끝에다가 엔드를 찍어주고 여기다 개자 붙여줘요. 개자 붙일 때 큰 덤표 찍어주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 앞뒤로, 그죠? 그럼 2개만 나오게 되는 거죠. 마크롱 제품 개수는 2개로 나오게 하고, 여기까지 이제 5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 4, 5번 문제 보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하나 하고, 이렇게 이제 맥스나 민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카운트 if나 sum if 혹은 둘 다. 요게 이제 그대로 나왔죠, 그죠? 요 세 가지는 거의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세 가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이렇게 맥스나 민 이런 간단한 계산해 주는 거 이거랑 요 카운트 if나 sum if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자주 나오는 이제 3, 4, 5번 문제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6번은 거의 100%죠. 6번은 바로 뭐예요? 6번은 H14셀에다 아까 뭐 해놨죠? 유효성 검사를 해놨어요. 해놔서 뭐가 생겼냐면 요 셀을 클릭하면은 요 이제 목록이 만들어져 있죠. 목록이 다름 아닌 뭐요? 디저트명이죠. 그죠? 요 내가 선택한 디저트명에 따른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전월 판매량을 구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H14셀에서 선택한 디저트명에 대한 전월 판매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VLOOKUP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J14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VLOOKUP 함수를 선언하고 VLOOKUP 함수 마법사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셔가지고 그럼 검색할 값은 뭐라고 찍어줘요? 바로 여기 유효성 검사한 요 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커널 문제랑 좀 유형이 다른데 어찌 보면 이건 VLOOKUP을 응용한 내용이죠. 응용한 내용이어서 이제 여기서 선택한 여기 H14셀에서 선택한 디저트명에 따른 무언가를 구하겠다는 소리니까 여기서 이제 H14셀에서 뭔가를 고르겠죠. 거기에 따른 전월 판매량을 구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할 값에다가는 요 셀을 잡아주면 되고 그 표 범위는 뭘로 잡아주면 될까요? 디저트명부터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천열이 돼야 돼요. 그죠? 요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기 관리번호나 종류석도 잡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관리번호 수업도 잡았다 그럼 이 관리번호에는 없죠. 디저트명이 없어요. 관리번호가 천명이 되면 여기서 디저트명을 찾아가야 되는데 관리번호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했어. 전월 판매량까지 잡았는데 여기 이제 관리번호서부터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열 인덱스 넘버를 갖다가 여기서는 이제 전월 판매량이니까 사다 이것도 잘 찍어놨어. 그리고 범위 검색도 이거는 정확히 주옵션 0을 찍어놨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에러가 나오겠죠. 값을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잘못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표 범위 여기다가는 비오셀서부터 잡아주는 게 아니고 여기 디저트명의 내용이 천열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표 범위가 여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가 돼야 되는 거죠. 치즈케이크 서부터 디저트명 서부터 잡아줘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요 안에 치즈케이크 서부터 잡아주세요. 전월 판매량까지 잡아주는 거죠. 그죠? 여기는 절대 참조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절대 참조를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해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표 범위를 잡아줬죠. 그죠? 주 10일까지 잡아줬어요. 아니면 치즈케이크 서부터 D5셀 서부터 끝까지 그냥 순위까지 다 잡아주셔도 되긴 해요. 전월 판매량만 구할 수 있다면 D5서부터 J12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표 범위를 잡을 때 천열이 뭐가 돼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황치즈 마카롱을 선택했다. 황치즈 마카롱이 있는 열을 천열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죠? 하고 4를 찍어주면 이제 나오겠죠? 왜 4냐면 디저트명으로부터 하나 둘셋 네 번째 열에 뭐가 있죠? 전월 판매량이 있는 거죠. 그 4를 찍어주는 거고요. 확인 눌러주면은 나왔죠. 1150이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와주면 돼요. 여기 이제 그 계산 작업의 결과로 나오는 내용은 맞춤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수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오른쪽 맞춤을 하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 이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오른쪽 맞춤을 이렇게 하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저장 눌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지금 6번까지 된 거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6번 문제 결과 디저트명은 선택하게 되겠죠. 여기서 딸기 크레이프를 선택하셨다. 딸기 크레이프에 대한 전월 판매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이게 6번 문제에서 이렇게 요게 구현되면 되는 거고, 7번을 볼게요. 7번은 조건부 서식이죠.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인 행전체에 대해서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바로 파란 굵게. 자, 이거는 일단은 여기 다 잡아주세요. B5셀서부터 J11셀까지 잡아주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런 제목행을 잡아서는 안 돼요. 제목행을 잡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잡는 거냐면 분석 작업 등을 할 때 하고, 언제 또 하는 거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계산할 때만 제목행을 잡아요. 나머지는 수식에 관한 제목행을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이제 여러가지 계산을 해봤는데, 식을 만들 때 제가 제목행을 잡은 경우가 이 하나밖에 없죠.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만. 그죠? 비사부터 J22까지, 즉 제목행까지 모두 잡고, 이거는 레이블을 가지고, 즉 종류라든가 납품 최저가 원 같은 레이블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블이 잡혀야 돼요. 얘네들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빼고 나머지 다 보면은, 특히 요거 가장 많은 거래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수라고 이름 정의된 부분을 잡았는데, 여기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죠. 여긴 H5부터 H12까지만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목행 말고 여기 내용만 가지고 한 거고, 손이도 이제 요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죠? 참조 범위 잡을 때 전월 판매량 전체를 잡고 했었죠. 여기도 역시 전월 판매량 제목을 잡았던가요? 안 잡았죠. 그러니까 소식은 일단은 제목행을 안 잡아요. 단 얘는 잡아요. 그러니까 소식은 이제 제목행을 안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바로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제목행을 잡아요. 그 외에는 안 잡아요. 그래서 여기 VLOOKUP 할 때도 여기 참조 범위 갖다가 잡을 때 제목행을 잡지 않았죠. 그냥 치즈케이크 소프트만 잡았어요. 그죠? 여기 이제 디저트명 납품 최저가 원 같은 레이블을 제목을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내용만 잡았죠. 그래서 계산식을 세울 때는 이제 대부분 제목행을 잡지 않는다 이거고, 잡는 경우는 딱 하나, 언제? 디에버리지 같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만 제목행을 잡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편하죠. 따라서 조건부 서식도 지금 보니까 수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얘도 수식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그죠? 수식을 가지고 하시는 거는 일단 제목행을 잡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얘도 B5셀서부터 J12까지만 잡아주세요. 제목행을 잡지 말아주시고, 그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으로 가는 거죠. 새 규칙 들어가셔서 새 규칙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죠. 규칙 유형은 서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을 새 결정을 선택하고 여기다 이제 쓰는 거죠. 그 서식이 어떻게 되죠? 전월 판매량이 얼마 이상? 1000 이상이란 조건이에요. 그래서 서식에다 뭐라고 찍어줄까요? 일단 늘을 먼저 붙여주고, 늘을 붙여주고 전월 판매량 여기 잡아줘요.
지오셀 잡아줘요. 지오셀 잡아주고, 지오셀에 대해서는 참조의 종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가 행번호합백 달러는 없는 거죠. 열번호합백은 달러를 붙여줘요. 그럼 지열만 고정해서 보겠다. 달러 기호의 의미가 고정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죠? 요게 어쨌든 거냐면 1000 이상인 거죠. 즉 크거나 같다 1000을 찍어줘요. 요 내용이 되겠고, 지금 바로 나왔죠. 참조의 종류 중에서 조건부 서식은 혼합참조 중에서도 열고정 혼합참조가 되겠죠. 이게 지금 요 내용, 그죠? 아까 랭크점 입점 함수할 땐 절대참조를 사용했었고, 지금은 조건부는 혼합참조 중에서도 열고정 혼합참조를 사용하는 거죠. 열고정은 바로 이제 열만 고정한다 이거죠. 아니면 행만 고정하든가, 그거는 이제 행고정, 둘 다 혼합참조라는 거죠. 혼합참조는 달러 기호가 한 개만 나와요. 두 개가 다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서식 점점점 들어가서 이제 요 수식의 결과가 트루인 행전체에 걸쳐가지고 굵게 글꼴색 파랑 맞나요? 파랑 맞죠? 파랑 서식을 적용하겠다 그 얘기죠. 파랑 굵게, 그죠?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를 확인 눌러서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인 행전체에 걸쳐가지고 굵게 파랑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요거 여창을 다시 띄워드리죠. 소식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조건부 서식까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을 다시 재조정하고, 이제 바깥쪽은 이렇게 작업표 만드신 거 전부 다 잡고, 바깥쪽은 무엇으로? 바깥쪽은 테두리 도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하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조건부 서식 설정하셨던 그 범위, 이 범위에 대해서도 잡고, 요거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하시면 이제 다 일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요걸 갖다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제2작업, 3작업으로 이렇게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은 되는 거죠.